시간 BBM과 함께 경인교통방송. 배려하는 교통문화의 동반자 TBN 경인교통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핫 이슈와 시민 청원방. 화물차 좀 안 다녔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너무 무섭고 어른도 무서워. 횡단보도를 가로막는 경우가 많아서 아기가 비켜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나 좀 싶은 아쉬운 생각도 들어요. 제가 여기서 거의 10년 이상 살았는데 여기 원래 사고 되게 많이 나거든요. 여기하고 이쪽 횡단보도에서 사고 많이 나요. 1, 2년에 한 번씩은 항상 사람이 죽었던 것 같아요. 화물차도 학교 앞에는 되게 많이 다녀가지고 스쿨존 쪽에서는 키가 작기 때문에 잘 안 보여서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냥 큰 차만 다니는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도로 횡단보도라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교육위원장과 함께하는 핫 이슈와 시민 청원방, 스쿨존 교통안전해법 시민 청원을 받습니다. 자, 위험이 크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시작을 했는데요. 첫 시간인 오늘은 최근 많은 안타까움을 낳았던 인천 중구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과 대책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특히 이 자리는요, 논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인천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에 더 집중하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핫 이슈와 시민청원방 스쿨존 교통안전해법 시민청원을 받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패널 소개합니다. 자, 한 분씩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먼저 우리 임지훈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다음은 김태환 교수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에 근무하고 있는 김태환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통방송에는 뭐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익숙한 목소리이실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학부모 대표입니다. 이현숙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학부모 대표 이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가 몇 학년이에요? 지금 고3, 고1이에요. 아이고, 어머님 바쁘시겠습니다. 네. 고3 어머니 모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받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1번 문자 게시판도 열려 있으니까요. 우리 지역의 학교 주변 스쿨존의 문제점 또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의견 나눠주시면 소중히 모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너무 안타까운 사고였죠. 이 스쿨존의 교통사망사고 지난달 18일에 있었습니다. 우리 임지훈 위원장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사건은 지난 3월 18일 네. 오후 1시 50분경에 중구 신흥동에 위치한 신광초등학교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네. 15톤 화물차량이 수인사거리 쪽에서 신광사거리 방향으로 가다가 네. 학생을 치인 사고이고요. 네네. 바로 발생 이후에 학생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을 했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건입니다. 네. 이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우리 학생의 명복을 비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신광초등학교 앞에서 4학년 학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새학기 시작하자마자 3월에 사고 당시에도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만 이 신흥동 학교 주변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이 학교 주변 상황 아십니까? 네, 큰 차들이 수시로 다니고 네. 그 꼬리물기와 불법 우회전 차량이 많아서 네. 가장 큰 고민거리로 회자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아유, 큰 길가에 학교가 있어요. 신광초등학교가. 맞아요. 네. 예. 현장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위원장님. 네. 예, 이곳 어떻습니까? 저도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네. 관계자들과 또 학교 선생님들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현장 가는 날도 대형 화물차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니는 걸 보았고요. 네네. 그 사고 위치가 바로 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학교 맞아요. 정문 앞에 횡단보도가
바로 있어서 예. 사거리 우회전하는 차들이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큰 문제점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 네. 중구 신흥사거리 신광초 횡단보도 앞에 네. 그곳에는 바로 화물차들이 화물을 굉장히 많이 크게 적재를 하면서 네. 횡단보도 사각지대를 놓치고 계속 직진하는 그런 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 네네. 지난 16년부터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인천시에서 교통사고 잦은 사고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관리를 쭉 했지만 네. 이번처럼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요. 아니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그곳이 위험하다. 네. 화물차 때문에 여기는 스쿨존인데 너무 염려스럽다 이런 건의가 많았다면서요. 네, 그 간담회도 많이 열고 네. 개선 사항들을 많이 요청을 했었다고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이들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음. 트럭 통제 요청을 좀 드렸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바로 초등학교 앞이에요. 네, 스쿨존이에요. 그런데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교수님? 네, 일단 1995년부터 네.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가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 교통약자인 어린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를 지정 관리하고 있는데요. 네. 도로교통법 제12조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네. 유치원, 초등학교, 각급 학교 등 초등교육 과정이 있는 곳에는 예.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네. 자동차 등과 노면도로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절차 및 기준에 관련된 이 사항은 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교토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네. 일단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요.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도로교통법 제1조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도로교통법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는 것인데 네. 안전을 너무 강화하게 되면 소통에 지장이 발생하고 또 반대로 소통만을 추구하면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보다는 예. 국민 모두가 특히 아직 성장기에 있는 이 어린이들이 안전한 삶과 생명 존중이 위협받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네.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일단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원활한 소통이냐 안전이냐 이렇게 팽팽한 싸움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솔직히 어린이들은 그렇잖아요. 너무 몸이 작아서 사고 나면 치명적이고 너무 장애를 갖고 평생 살아갈 수 있고 얼마나 이게 저는 스쿨존에서는 안전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사고를 냈던 그 화물차 운전자 민식이법 적용됐죠. 김태환 교수님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 운전자는? 일단 운전자는 구속 상태에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교통사고로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네. 민식이법이라고 불리우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네.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에서 안전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상케 한 경우에는 네.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네. 그리고 어린이가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네. 자, 일부 잘못 알려진 상식 중에 하나가 네. 제한 속도를 지킨 경우에는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속도와 상관없이 상관없어요. 모든 주의 의무를 기울여서 아이들의 안전을 더욱더 살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민식이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러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분명 이제 그동안 위험이 제기된 곳에서는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분들은 이번 사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목소리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차가 조금 높다 보니까 네. 측면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막힌 그 차들 통째로
불법 주차해놓은 차들 그 틈새로 아이들이 나올 때 잘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이나 이런 데서는 천천히 이리 가야 되는데 상으로 이리 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 부주의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화물 운전자들 경각심이 제일 우선이죠. 뭐 안전운전 일이. 네. 그렇지만은 이제 그 아이들한테도 이리 학교나 이리 좀 바라고 싶은 게 아이들끼리 등하교 할 때는 보면은 횡단보도 잘 안 지킵니다. 조금은 뭐 운전자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일단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가 더 조심을 해야 되겠지. 화물차 특히 대형차 같은 경우는 사이드미러 이제 보조 거울이 되게 많아요. 이제 거울을 확인하면 사각지대를 차소할 수 있는데 조금만 속도가 빠르면 이걸 일일이 다 확인하기도 어렵고 진짜 부득이한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는 가끔 있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 50km 단속이었던 구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30으로 줄었지만 화물차 입장에서 50km면 상당히 빠른 속도거든요. 네. 파괴력도 엄청 커지고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제 사이드 미러를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더 위험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그냥 서행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 있으니까 최대한 방어 운전을 하고 속도를 조금만 줄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요. 화물차 기사님들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차체가 높은 화물차에서는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또 시간에 따른 수당이다 보니까 급할 때도 있다. 그리고 아이들도 규칙을 지켜야 하지만 등하교 시간에는 운전자가 아무리 좀 더 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애청자 카미님 목소리셨군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연우님께서는 화물차 기사로서 죄송한 마음 아이고 아닙니다. 화물 운전대 잡은 지 20년 됐지만 아이고 더 조심하고 조심하겠습니다라는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 기사님의 얘기 들어봤잖아요. 우리 임지훈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제가 현장에 갔을 때의 그 느낀 부분을 그대로 말씀하셨거든요. 화물차들이 일단 차체가 높고 깁니다. 그리고 속도 제어가 잘 되질 않아요. 네네. 그리고 특히 사거리에서는 사거리 횡단보도를 지나서 우회전했을 때 그때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특히 횡단보도의 이 사거리 코너에 있는 횡단보도를 좀 더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역시 신광초에서도 사고 난 요인이 바로 학교 정문 앞에 횡단보도가 바로 있다. 그리고 코너에 바로 붙어 있다. 그래서 그 시각적으로 화물차 기사님들이 보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것부터 우선 이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저 우리 김태환 교수님은 우리 화물차 기사님들 말씀 듣고 어떤 생각 되셨습니까? 제가 이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하면서 사망 사고를 일으켜서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보이지 않았다. 못 봤다. 갑자기 나타났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형차들 같은 경우에 그만큼 사각지대가 많고 특히 우회전, 좌회전, 이 회전을 할 경우에는 그 사각지대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일반 승용차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 A필러라고 하는 차체에 기둥이 설치가 돼 있죠. 앞유리창을 고정하는. 그 기둥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회전을 할 때라도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서 주변의 안전을 충분히 확인하고 주행을 하는 이런 습관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린이의 특성상 키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걸 알지만 그 사실을 안다라면 본인들이 조금 더 주의를 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이런 교통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느 차나 사각지대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차량이 클 때는 더 주의해야 된다. 일시정지하고 우회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셨고 우리 이현숙 대표님도 한 말씀해 주세요. 네. 덤프트럭은 워낙 크기 때문에 속도를 아무리 줄이신다고 하시더라도 아이들이 튀어나오는 속도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배려 운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마국지님께서도 큰 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안전에 신경 써야 되겠지만 어린이들에게도 교육과 안전 알려주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문자 주시고요. 우리 3228번님. 임지훈 위원장님, 인천교육발전위에 좋은 말씀 감사하고 늘 응원합니다. 이런 문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달리는 라디오는 좀 특별한 시간입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 달리는 라디오 맞아? 맞습니다. 경인교통방송 장수정의 달리는 라디오고요. 오늘 특집으로
핫 이슈와 시민청원방, 스쿨존의 교통안전 해법에 대해서 시민청원 받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15분 교통정보 듣고 와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과 또 문제점들 전반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분 교통정보입니다. TVN 교통정보센터예요. 김시훈 캐스터. 네, 오늘은 볼에 닿는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따뜻한 볕과 함께 기온이 쑥쑥 올랐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먹구름이 들이오면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새벽부터 오후 사이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적게는 5mm 내외, 많게는 20mm 정도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양자체는 많지 않지만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들이 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공기질도 무난한데요. 내일은 차츰 황사가 몰려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높아지겠고요. 오후면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인천 10도, 서울은 9도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인천 15도, 서울은 16도 선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TVN 긴급정보입니다. 경인로 예시민회관 사거리에서 주원역 3거리 가는 길, 예시민회관 사거리를 30m 정도 지난 지점 2, 3차로에 걸쳐서 승용차 간의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현재 사고 처리하고 있으니까 주의해서 이동하시라는 오풍은 통신원의 현장 제보 있었습니다. 이 시각 인천 시내도로 위 곳곳으로 퇴근길 정체 계속됩니다. 마장로 새별이 사거리에서 원적 사거리까지 긴 구간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봉수대로 백석교차로에서 한들로 서건로 교차점 쪽 좌회전 차량들 신호 2번은 받아야 통과하실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남동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파로 차량들 약 4km 구간에서 밀려 지나고 있으니까 여유 갖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15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장수정의 달리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달리는 라디오는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5001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인천 교육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 그리고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핫 이슈와 시민청원방, 오늘은 스쿨존 교통안전해법 시민청원 받습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지훈 위원장, 또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의 김태환 교수, 학부모 대표로 이현숙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런 시간 마련한 이유는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간 마련한 거잖아요. 자,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그 스쿨존에서 사고, 인천에서 어느 정도 발생했습니까, 위원장님? 네,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요. 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네. 또 하나는 인천 지역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이렇게 한번 통계를 보았습니다. 네. 2019년도를 기준했을 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은 전국 567건 중에서 네. 6%인 34건이 인천에서 발생했습니다. 예. 그리고 2020년에는 35건으로 2년간 사망자 수는 2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된 걸 통계를 보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2015년도 이후에 인천 지역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추이를 보면 사고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549건에서 네. 2019년도에는 439건으로 이렇게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망자 지수는 2015년도 1명에서 2019년도 3명으로 사망자 비율은 조금 증가됐습니다. 네. 부상자 지수도 2015년도 638명에서 2019년도 537명으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네. 단순한 통계로 보면 예.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이 조금 줄어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어드는 요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무인 단속 교통 감시 카메라 이런 설치 현황이라든지 네. 그리고 과속 방지터 그리고 안전연수 이런 교통안전 시설물들이 설치된 곳은 네. 이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든 걸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교통안전 법규 위반 건수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네네.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안전시설이 있는 곳들은 사고가 많이 줄어들고. 줄어들었어. 네. 아하. 자, 그렇다면은 스쿨존 주변에 안전시설물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학부모 대표로서 녹색 어머니 활동도 하시고요. 네. 맞죠? 네. 진짜 스쿨존 주변에서 안전은 진짜
최전선에서 아이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알 텐데 어떤 안전시설물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희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꽤 있어요. 네. 옐로우 카펫이라던가 노란 발자국, 그리고 노란 신호등, 미끄럼 방지 포장 등이라든가 가속 카메라, 네. 그리고 속도판, 야광 투광기 등 다양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꽤 많거든요. 근데 네. 아직까지 설치되어지지 않은 많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네. 들어보니까 종류가 한 10가지 되는 것 같은데 이것만 다 설치돼 있어도 스쿨존 사고 없을 것 같은데 저희 집 앞에도 보니까 이번 주에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막 인천 시내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김태환 교수님, 스쿨존의 안전시설물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네. 일단은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정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여기서 시작을 해서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시설물 중에 하나가 이제 과속 방지턱. 차량들이 스스로 속도를 줄 수 있는 과속 방지턱이라든가 네. 또 이제 우리 차선 중에는 지그재그 차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차선을 지그재그로 걸었을 때 도로가 협소해 보이는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운전자들이 스스로 자연적으로 감속을 이루게 하는 이런 맞아요. 시설들. 자, 하지만 이런 시설물들이 지금 신광초등학교 앞에처럼 제한속도 50km의 도로에는 설치하기가 또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차들이 과속 방지턱을 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문제점들이 있고요. 네.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든가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도 실제로 그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가 어떠한 마음 가지고 운전을 하느냐. 네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그 차량의 위험성이라든가 이 위험성을 인지하고 거기에 맞는 법규에 맞는 이 횡단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네. 이런 자세를 키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스쿨존인데 보통 스쿨존은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인데 시속 50km로 달릴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지금 인천에도 여러 곳이 있죠. 네, 있습니다. 네. 인천시의 스쿨존 전체가 739곳입니다. 그래요? 그중에서 30km 이하 구간이 한 600군데 되고요. 네. 30km 초과 구간이 한 73개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속도 하향 검토 구간이 총 16개가 있는데 네. 그 지역별로 보더라도 남부 관내에 말씀드렸던 신광초라든지 영종초, 신흥초 이런 여러 곳이 있고요. 동부에도 정각초, 상학초 이런 데 등이 몇 군데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북부 관내에도 청천초, 십청초, 분해초 이런 등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도 모든 스쿨존 내에서 속도 제한 30km 미만이 규정화되어야 합니다. 네. 이와 관련돼서 서울시에는 올해 3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속 20km로 조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네. 그래서 우리 인천시도 현재 모든 도로에 30에서 50km 시속 제한을 두고 있는데 네. 앞으로는 서울시처럼 규정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모든 스쿨존이 제한 속도가 시속 30km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숫자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739곳이 있군요. 네. 스쿨존이. 이제 600여 곳만 지금 시속 30km 미만입니다. 자, 이번에 이 신광초등학교 앞에 사고 너무 안타깝죠. 우리 애청자 이승우 님도 저희 조카가 신광초등학교 졸업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라는 의견도 주고 계십니다. 이번 사고 이후에 혹시 이곳에 대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어떻습니까? 네, 사고 이후에 인천시청 그리고 인천경찰청, 인천시 교육청 등 이 유관기관에서 TF를 구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긴밀한 대책을 통해서 논의하고 있고요. 네네. 먼저 시교육청에서는 스쿨존 내 위험시설물 등 네. 통학로 이런 부분에 위험시설물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네. 그리고 목격 학생들에 대한 재학생들에 대한 네. 긴급 심리 지원, 또 특별 상담실을 설치하고 네. 그리고 교통사고 이 위험 지역에 네. 안전체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교통안전시설 설치 그리고 기관 추천 방안을 모색하고 다각화된 그런 네. 안전 방안을 내세울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인천경찰청은 4월 스쿨존 특별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네네. 그리고 위험지역 관심학교 94교의 경찰관을 배치해서 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취약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네. 스쿨존 내 이동식 단속 카메라와 캠코더 단속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네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강하게 단속하겠다고 우리 지자체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지역인 인천 중부경찰서에서는 우회전 차량 시속을 30km 미만으로 제한하고 그리고 분리봉과 컬러레인을 설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네. 그곳에 있는 형담보도 앞에 전신주 네. 그리고 자전거 보관 시설 등을 이제 이전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무인 단속 장비를 3개로 추가로 설치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네. 특히 교차로 꼬린 물기를 유발하는 수인 사거리 전방 이 교차로 유턴 지역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유턴 지역을 폐쇄하고 화물 차량 통행 제한 구역을 별도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인천시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험지역 초등학교 전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내에 통학로라든지 통학로 주변에 네. 위험 시설물 이런 전수 조사하고 있고요. 네네. 앞으로 이런 현장 조사를 통해서 스쿨존 내에 그런 교통안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태환 교수님, 이 사고 현장에 뭐 그밖에 다른 조치들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은 뭐 지금 각급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번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단지 신광초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의 지역에 있는 전수를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네. 실제로는 오히려 신광초등학교 앞처럼 이렇게 네. 규모가 크고 통행량이 많은 곳도 위험성이 따르지만 오히려 구도심에 있는 보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라든가 이런 곳의 위험성이 훨씬 더 크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차도와 인도 구분 안 돼 있는데 그런 데 있죠. 그래서 전수조사는 물론이고 그 학교의 현실에 맞는 이런 네. 대책들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일부 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지도 만들기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네. 학생들 스스로가 느끼는 그 위험 장소가 어딘지 네. 이런 것들도 체험을 하면서 본인들 스스로가 느끼고 네. 또 이런 것도 정책에 좀 반영될 수 있다라면 훨씬 더 안전한 통행로 만들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모든 학교에서 그 교육 할까요? 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해야 않은 될 것 곳도 있고.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교육인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교육적인 측면, 그러니까 네. 단순한 이 시스템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인드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고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스쿨존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고 유형은 어떤 사고들이 있어요? 교수님? 네,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을 보면 네. 일단은 횡단 중의 사고가 가장 많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 횡단 중 사고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무단횡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횡단보도에서 횡단 중의 사고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저희 교육장에서 교육을 하고 왔는데 예. 초등학생 부모님 한 분 손들어 보십시오 했더니 자, 아이들에게 언제 횡단보도를 건너라고 교육을 하셨습니까? 했더니 초록불 녹색이요. 그러니까 녹색이 들어오면 아이들은 건너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 운전자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모든 차들이 녹색이 들어오면 서줬고 네. 내가 길을 건너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 요즘에 그 릴레이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1, 2, 3, 4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네. 1. 일단 정지. 멈춤. 2. 이쪽 저쪽 살피고. 3. 3초 동안 기다려요. 4. 사고 예방. 사고 예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은연중에 뭐 재미삼아 놀이삼아 네네. 하면서 습관이 되고 그러니까 길을 건널 때도 녹색이 들어온 게 아니라 차가 멈춰 선 것을 확인하고 건널 수 있는 이런 문화.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횡단보도 신호가 이제 녹색이 등화가 들어왔다가 이제 전멸이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횡단을 시작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횡단 요령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디 씨와 시민청원방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께서는 FM 100.5 경인교통방송 듣고 계십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 여러분, 정부 지원금으로 안전에 투자하세요. 2021년 안전보건공단은 산재사고 사망 절반 감축을 위해 안전투자혁신 사업을 시작합니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를 교체하거나 국가 뿌리 산업의 노후 위험 공정을 개선하는 비용 50%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검색 또는 1644-4555로 문의하세요. 안전에 대한 투자, 사람과 기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지칠 때 힘이 되는 아이들이 제일 소중하죠. 고객들의 믿음이 가장 든든한 자산이에요. 우리 경제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당신입니다. 채무조정,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빚 부담을 덜고 파산 면책 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로 빚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재도전을 도와 가게와 기업 모두가 다시 꿈꿀 수 있도록 희망 온 따뜻한 금융이 함께 밝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88-3570으로 문의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캠코,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 함께합니다. 인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하는 마음. 처음 도전할 때의 그 다짐을 잊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노고를 잊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민생 그리고 경제 회복을 위해 의회가 노력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 의회. 인천광역시 의회 37명 의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우리 집 수돗물 상태가 궁금하면 워터코디에게 무료 수질 검사를 받아보세요. 워터닥터도 출동해 수도관 구석구석 배관 내시경으로 진단해드립니다. 오래된 가정 내 수도관을 바꾸고 싶다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우리 집 수돗물 건강 돌보미 인천형 워터케어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네, TVN 교통정보센터로 갑니다. 이유정 캐스터. 네, TVN 긴급정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인데요. 용인휴게소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퇴근길 혼잡이 이어지는 만큼 주의해서 지나시고요. 경인선 서울 쪽으로도 정체 살펴집니다. 서인천에서 부평 그리고 부천 근처부터 신월 사이 답답한 모습이고요. 제 경인고속도로 성남 방면 문학에서 서창 분기점 가는데 6km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대쪽은 산막 근처부터 광명 사이 6km 구간 답답하고요. 남동 나들목 부근 2차로에선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고 뒤로 4km 구간 여파 정체 겪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양방향 송내 통과하는 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데요. 구리 쪽으론 김포 요금소부터 일산 방향으론 안현 분기점부터 12km 가까이 정체골이 늘어집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정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부천시 교통정보센터입니다. 이지한 리포터. 네, 현재 부천 시내 위로는 곳곳에 이동량 꾸준합니다. 소사로 동남 3거리에서 소사 4거리 쪽으로 속도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조마루로 조마루 4거리에서 심원초교 4거리 구간 서행 속도 유지합니다. 신흥로 부천 나들목에서 내동 4거리 구간 역시 지나는데 신호 한 번 부족하고요. 경인로 부천 남부역 3거리에서 심곡고가 4거리 쪽으로 지정체 반복합니다. 부천 시내도로 교통정보였습니다. 2021년에도 인천이움 캐시백 10%로 행복하소! 인천시민 전용 복지몰 인천이몰에서 인천굿즈 상품을 구매하면 매월 한도 없이 캐시백 10% 플러스 5,600여 개 혜택 플러스 가맹점에서는 기본 캐시백 10%, 가맹점 할인 최대 7%, 군구에서 제공하는 추가 캐시백 최대 7%까지 최대 24% 혜택이 플러스되는 인천 이음으로 가치 소비와 인천 사랑 실천하소.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와 함께합니다. 김 사장, 중국으로 수출한다며? FTA 특혜 세율 받고 있어? FTA? 그거까진 신경 못 쓰고 있어. 헤헤, 이 사람. 요즘은 FTA가 경쟁력이야. OK FTA 컨설팅으로 중소기업도 FTA 준비가 수월해졌다고. 경기도 중소 중견기업이라면 누구나 FTA 활용부터 인증 수출자 취득까지 OK FTA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FTA는 경기 FTA 센터에 물어봐. 상담 1688-4684.
시민이 행복한 도시,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입니다.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 일자리와 기회가 넘치는 경제도시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소금산 출렁다리와 함께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법정 문화도시로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는 문화관광 제1도시 원주. 걸어서 5분 이내 도심 공원과 힐링 숲길로 쉼과 여유가 있는 명품 공원 도시 원주. 내일이 더 기대되는 곳. 여기는 행복도시 원주입니다. 네, 달리는 라디오 오늘은 특집으로 하디슈와 시민청원방 스쿨존의 교통안전해법 시민청원을 받습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지훈 위원장,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의 김태환 교수, 그리고 학부모 대표로 이현숙님 함께하고 계시는데, 학부모로서 아이들과 다니다 보면은 아이고 이거 정말 위험하다 이런 거 많이 보시죠? 네, 아이들은 주변을 살피지 않고 네.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보이면 앞만 보고 달리거든요. 그래서 1초가 남아도 달리는 경우가 있어 많이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네네. 1초 남았으면 나는 건널 수 있을 거야 하고 뛰는 거죠.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우리가 시민청원방이라서 오늘은 여러분의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1번 또는 유튜브 채팅방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받고 있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6988번님께서 운전자 교육도 요즘 너무 간소화된 것 같습니다. 영상만 한두 시간 보고 끝나던데 현실적인 교육 진행 프로그램 필요하다고 봅니다. 면허 따기도 요즘 너무 쉬워졌고요. 해주셨는데요. 예, 일단 너무 좋은 의견 주셨고요. 교수님.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신규로 면허 취득하는 사람은 1시간짜리 시청각 비디오를 시청을 하면 교육이 종료가 되고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규 취득자에 대한 운전면허 교육의 강화도 중요할 것 같지만 지금 현재 뭐 여객운송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화물 종사자들은 기본적으로 1년에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어요. 대신에 일반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면허를 따면 75세가 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가 뭐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방향인데 우리 지금 10년에 한 번씩 운전면허 적성검사라든가 갱신을 하는 그런 과정에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최근에 뭐 이슈가 되거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런 사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좀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도로교통공단의 김태환 교수님 말씀 들어봤고요. 또 이점길님께서는 이전에는 육교가 있었는데 사라진 것 같아요. 인천 세관앞 예식장 부근에도 육교가 있는데 이런 육교가 있으면 사고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혜숙님께서는 스쿨존은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트럭처럼 사각지대를 만드니까요 해주셨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네, 위원장님.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시내 전체가. 네. 그래서 이 부득이 불법 주정차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이해가 가는데 이 저녁 때 이 화물차들이 학교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사이를 다니기에는 너무 위험스럽죠. 그래서 이 보통 지자체에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화물 트럭 같은 경우는 특히 화물 주차장을 이렇게 신설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부득이 세우시더라도 아이들이 통학하는 시간 외에는 좀 이 차를 빨리 이렇게 빼주셔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저희들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육교에 대해서 카미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육교가 노후돼서 철거하기도 하고 거동이 불편한 보행자도 있어서 다들 횡단보도로 바뀌는 형태인가 봐요 해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 6236님께서는 녹색 어머니들 아침마다 고생하시는데 어느 때 보면 깃발을 차를 막는, 정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잖아요. 아이들 등교 시간 다가오면 지각하지 말라고 차 세우고 아이들 건너주게 하던데 이건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도 올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또 이현숙 대표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그렇게 하시면 정말 많이 위험합니다. 반드시 신호를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깃발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차가 정차한지 보시고 네. 아이들을 건너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녹색 어머니들 중에 이렇게 실수하신 분이 계셨나 보네요. 애들 지각 안 하게 하려고 차 막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들. 절대 안 그렇죠, 네. 보통은. 예, 그렇습니다. 자, 하드시와 시민청원방 오늘 스쿨존 교통안전 해법 계속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세요. 우리 2078번님께서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알겠는데 학교 정문 앞까지 태워다 드리는 거 이거 위험합니다 해주셨어요. 그렇죠? 학교 앞에서 주정차는 것도 위험하죠. 네, 불법 주정차가 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을 생각해 주셔야 되시거든요. 근데 네네. 부모님들은 내 아이만 생각하시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생기는데 근데 정말 덤프트럭처럼 큰 차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를 피하다가 2차, 3차의 사고가 나기도 하니까 네. 학교 앞 주정차는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스쿨존 사고는 어른들의 잘못이 큽니다. 예. 요즘 내비게이션 보니까 스쿨존 비켜갈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뭐 단속 카메라나 속도 알려주는 그런 기능도 있더라고요. 예. 교수님, 그런 기능 많죠, 요즘. 네, 예전에는 뭐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그 내비게이션을 장착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내비게이션의 장착 목적이 네. 길 안내냐 아니면 단속 회피용이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뭐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네. 이런 길 안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저도 항상 길을 나서기 전에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제 추천 경로 가장 짧은 시간에 도착할 수 그렇죠. 있는 길 안내를 해주는데 네. 다른 경로를 누르시게 되면 전 깜짝 놀랐어요. 왜요? 저는 보통 무료 도로를 선택을 해서 꼭 네. 같은 시간에 같은 거리라면 무료 도로를 선택했었는데 딱 누르고 보니까 제일 위에 네. 추천 도로 바로 밑에 어린이 안심이라고 하는 체크칸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누르면 네. 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가능한 회피해서 이렇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초행길이라든가 이런 데 다니실 때는 늘상 다니던 데는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거 그리고 아니까. 실제로 뭐 적색 가스건 포장이 돼 있고 표지판을 보더라도 네. 가끔 이런 거를 좀 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소리로 듣고 눈으로 보고 네. 운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지원 위원장님도 이런 내비게이션 쓰십니까? 저도 내비게이션을 쓰고 있는데 이 때로는 안전에 좀 도움은 됩니다. 사실 네네. 도움은 되는데 혹시라도 내비게이션이 오작동이 나거나 또 그런 이 안내를 잘 못했을 경우에 네네. 갑자기 이렇게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너무 운전자들이 너무 의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UIM님 그리고 스마일택시님 문자예요. 사고 예방 최선은 교육 아닐까요? 교육이 일시적으로만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아이들 그리고 부모들 교육 필요합니다. 사실 부모 교육이 더 강력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도 올라오는데 사실 보행자나 운전자 인식 변화가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부모이신 이현숙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아이들도 늘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건 부모님들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근데 교육을 받을 만한 곳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꾸 노출시켜 주시고 부모님들이 먼저 배우셔야지 아이들도 따라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모든 분들이 교육이 꼭 필요하니까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엄마가 무단횡단하면 아이도 따라가니까 네, 맞아요. 안 됩니다. 같이 교육받고 인식 변화 필요합니다. 그런 교육하고 계신 게 우리 김태환 교수님이시죠? 예, 네. 실제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들 네. 뭐 기업체라든가 뭐 군부대라든가 이런 데 교육을 주로 하고요. 네. 지금 이제 어머니 명예교사라는 제도를 운영을 해서 양성을 그래요? 해서 저희가 각급 초등학교라든가 유치원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청에서도 교통안전 리더라고 해서 우리 녹색 어머니들 중에서 네. 교육에 좀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또 양성을 해서 지금 학교에 투입을 해서 실제로 교육을 하는데 네. 정작 그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걸 좀 전담할 수 있는 뭐 일단은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지만 네. 정말 학교마다 한 분 이상의 이런 전문가들을 좀 양성하는 내실 있는 교육 제도가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연중 행사식의 교육보다는 늘상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줄이기 위해서 어디 모델링 할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뭐 해외도 좋고 국내도 해외도 좋고 국내도 네. 좋고 그런데
거의 모든 스쿨존의 상황은 뭐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뭐 주로 뭐 300m, 500m를 설치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대 벌금이 뭐 $2,500, 약 우리나라 돈 한 3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네. 뭐 독일도 그렇고 독일은 뭐 10km 이내로 속도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아무리 법이 잘 돼 있더라도 네. 그 도로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국민성, 그러니까 운전자의 마인드가 정말 아이들의 생명이 나의 생명, 우리 가족의 생명이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문화의 전개가 네.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죠. 마인드를 여러 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 빨리 가는 것보다는 주변 배려하는 게 이게 안전을 생각하는 최우선일 것 같네요. 잠시 45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정윤희 캐스터. 네, 늦은 오후로 접어든 시각이지만 고속도로 위로는 아직까지도 구간 정체 보입니다. 먼저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서울 방향이고요. 매송 휴게소 부근에서 용담터널까지 4km 밀려 지나고요. 금천에서 2km 주춤합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만 속도가 떨어지는데 서인천 부근에서 부평 구간까지 2km 더딘 흐름 보이고요. 이후 신월 부근에서도 2km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입니다. 판교 방향으로는 김포 요금소에서 송내 구간으로 여전한 정체골이 살펴집니다. 12km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반대편 송추 방면으로도 안현 분기점 부근부터 송내 구간까지 역시나 12km 속도 떨어집니다. 양방향 모두 여유 있게 운전대 잡으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는 용인휴게소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고요. 신갈 분기점 부근에서 신갈 분기점까지는 3km 흐름 답답하고 군자 분기점부터 월곶 분기점 부근까지는 4km 차 간격 바짝 당겨집니다. 끝으로 제2경인고속도로도 양방향 답답한데요. 성남 방향으로는 문학에서 서창 분기점 구간 6km 정체, 인천 방향으로도 산막 부근부터 광명 구간으로 6km 브레이크 밟으며 지납니다. 지금까지 45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스쿨존 교통안전해법 시민청원을 받습니다. 우리 이현숙 학부모님 화팅하고 강성희님 유튜브 통해 응원 보내주시고, 자, 임지훈 위원장님. 네. 지금 인천시에서 4월 동안 스쿨존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별 단속 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인천시 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 계속 할 계획이시죠? 저희가 지난 2월부터 이 개교학교 방문을 했습니다. 맞아요. 개교학교 그때도 방문했을 때 너무 방송 통해 전해주셨었어요. 네, 가장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했던 사항이 아이들 통학로, 통학로가 얼마만큼 안전하게 돼 있는지 그걸 중점으로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개교학교 이 주변 위험 요소를 제거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었고, 네. 그리고 늘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 현황 점검해서 단속을 강화해라라는 그런 개선책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 학교 통학로 주변을 우리 구청 직원들과 교육청 직원들이 같이 한번 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통학로에 위험 요소가 위험물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인도와 차도가 얼마만큼 구분이 됐는지, 특히 원도심들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됐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차고 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 특히 저학년 아이들은 체구가 적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운전자도 역시 그런 사각지대를 피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이 조금이라도 부주의가 있으면 사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통학로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보차도 분리 작업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과속 카메라, 또 옐로 카페 이런 이 안전 시설물들이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 교육청에서 우리 의회 요구로 인해서 교육청에서는 통학로에 대한 안전 수요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수요 조사 이후에 아이들에게 안전에 지장이 되는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 인천시나 또 이 각 지자체 그리고 우리 교육청과 같이 협약해서 그런 안전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또 안전 위험물에 대한 거를 제거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안전체험관을 저희가 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전체험관에서 말씀드렸던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우리 학생들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해서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고 또 운전자가 스스로가 안전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분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김태환 교수님.
네, 혹시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해인이법, 세림이법, 아이고. 찬호유찬이법, 민식이법. 한 명의 소중한 아이들이 죽을 때마다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네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말 모든 그 어린이 보호에 대한 이 철저한 조사 그리고 앞으로 예측 가능한 예방이 가능한 이런 법규를 만드는 것도 네.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거는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네. 아이, 부모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 뭐 교육청, 경찰청, 우리 또 위원장님 뭐 고생해 주시고요. 모두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학부모 이현숙 대표님. 네. 많은 분들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셔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늘어나는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을 특별하게 인식하시고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배려운전, 안전운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고민해 주시고 좋은 의견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나눈 이 내용들 그리고 또 청취자 여러분들이 마음 모아주셨는데 이런 의견들이 교육 현장에서 유용한 정책으로 잘 반영되도록 위원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교육위원장과 함께하는 핫 이슈와 시민청원방. 오늘은 스쿨존 교통안전해법 시민청원을 받습니다로 함께했습니다. 자, 저희 달리는 라디오 이번 주에 개편하고 목요일 처음으로 이 시간 마련했는데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이잖아요. 선택의 그 최선의 기준은 바로 생명과 안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 고민하고 나눈 이야기들 도로의 아이들과 보행자 그리고 또 운전자까지 모두를 지켜주는 좋은 방향선이 되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뭐 나와주셔서 시원하게 다 말씀하셨죠? 네. 아쉬운 점 있으시면 한 말씀씩. 괜찮습니까?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인천시의회 임지윤 교육위원장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의 김태환 교수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학부모 대표 이현숙 님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작이 홍석훈, 성윤지, 작가 유혜진, 신보영, 기술의 나경식, 박재영, 저는 장수정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6시 5분에 달리는 라디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